자, 중국이요. 이 주말에 한국 대사를 초치 불려 들어가지고 싱하이밍에 대한 한국 이 외교부의 초치를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대사 정재호를 중국의 외교부 차관보가 10일 불러가지고 한국은 현재 한중 관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반성하고, 그래서 중국말로 반사라고 하는 반성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반성하고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 수교 공동 정신을 성실히 준수해라. 자, 싱하이밍의 직무는 한국의 각계각층을 만나서 폭넓게 교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을 대사관에서 불러가지고 이재명을 중국 대사관에 불러서 싱하이밍이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면 한국 대사를 불러서 따진 것을 이 초치라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행동에 관해요. 중국을 그냥 비난하고 그들에게 욕을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인데요. 왜 중국이 한국에 이렇게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조선일보는 한중 관계의 시한폭탄 국장급 중국 대사 싱하이밍의 무례 이래 가지고 이자가 공사 참사관으로 있을 때부터 건방지게 한국에 대해서 해왔고, 중국이 북한하고 일본에는 차관급 대사를 임명하는데 한국은 중국에 대통령 최측근을 보냈는데 중국은 대부분 은퇴 직전의 외교관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싱하이밍 추방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보는 망발에 대해서 외교적 그야말로 기피 인물로 지정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외교관이 주재국에서 무례하게 행동할 때는 기피 인물로 해서 돌려보내는 일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사드 이후에 지속되어 온 한국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망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거기 때문에 윤 정부가 앞으로도 한국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요, 한국 스스로가 자초했다는 거예요. 중국의 한국에 대한 모욕을 한국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금요일 날요, 제가 1시에 생방송을 할 때 아직 이 한국 정부가 중국 대사를 초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빨리 초치해서 따지고 쫓아보내라 했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한 6시 이후에 보니까 중국 대사를 초치했다라는 말이 오후 4시부터 나와요. 그러면서 오전에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중국 대사를 오전에 불렀으면 언론에다가 중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위해서 외교부로 불러들었고 몇 시에 올 거라고 해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외교부로 들어오는 장면을 방송국과 카메라들이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초치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전에 다녀갔다고 오후 4시 이후에 언론에 기사가 난 거예요. 단 한 장면도 싱하이밍이 지금 외교부 초치에 응하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오전에 불렀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 주말에 커뮤니티에 글을 써서 이것은 참으로 믿기가 어렵다. 사후적으로 이미 벌어졌던 일들을 적당히 비공식적으로 만났거나 아니면 그런 제 말이 나가고 난 이후에 아차 싶어서 뒤늦게 불러들이면서 오전에 갔다라고 왔다 갔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언론에 비공개하고 보도자료 형태로 돌렸다라는 것 자체도 웃긴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국을 또 의식한 거죠. 불러가지고 혼을 내면서 부르는 나라의 정부를 의식하지 않았으면 이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혼내는 방법조차도 지금 기는 거예요, 바닥에서. 그래서 중국 대사를 불러가 너 좀 들어와. 그래가지고 야단치는 장면을 낱낱이 언론 앞에 공개해야 되는데 중국을 의식해서 좀 들어오세요. 꼭 초치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우리도 남 눈이 있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당신한테 좀 따지는 신용을 해야 되겠다. 언론 앞에는 안 갈랍니다.
그러면 언론이 없이 보도자료만 배포할 거니까 좀 왔다 갔다고 형식만 맞춰주세요. 자, 요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럴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을 대할 때 어떻게 중국을 다뤄야 되는가도 제대로 모르고 우리 스스로가 중국 앞에 기기 시작하면서 언론만 내세워서 중국이 외교 결례한 뒤에 대래 반환 공세를 하고 있다. 자, 늑대 전사를 통한 전랑 외교. 그러니까 싱하이밍이 이 전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늘 파동, 동북 공정, 김치 전쟁, 사드 사태, 요소수 풍기 사태, 사드 산불 논란, 그리고 이재명 배석시킨 망발까지 언급을 하고 떠들고 있는데요. 참 못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싱하이밍 중국에 배팅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도를 넘었다. 그래서 외교장관 박진희 대사의 역할은 우호정진하는 것이 오해 확산하면 안 된다. 외교부 1차관은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도발적인 언행이다.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국가 간 관계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다. 그리고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은 타협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가치와 이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교사들이 짜장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더냐고 이재명을 비난하는데 이재명이야 욕을 그건 들어먹어도 당연한 겁니다만은 이 대목에서 이재명을 보수 진영에서 비난하기는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처신하지 못하는 정부 또한 욕을 똑같이 먹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야당의 대표고 대선 후보면서 저런 식으로 간 처신은 그것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수준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재명을 넘어서서 중국이 이런 짓거리를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따지고 항의하고 그러면서 중국에 대처해 나가는 정부의 자세가 이게요. 뒤에서 뭐 여권에서 쫓아내야 된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지 이름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싱하이밍을 쫓아내자고 당에서 의총을 하는 거 봤습니까? 당 대표나 당의 원내대표가 그런 걸 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합니까? 결국은요. 저렇게 중국에 대해서 뭐 흥분하는 척 하지만은 중국 대사를 하나 불러가 조지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모양이 어색한 겁니다. 과거에요.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본 대사를 초치한다 하면 일본 대사가 외교부 앞에 차에서 내리는 장면부터 카메라에 이렇게 보내서 또 외교부 차관 등과 만나는 장면에서부터도 그냥 클로즈업을 해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왜 일본한테 하는 만큼은 중국한테는 못 하는 겁니까?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시금방직에 싱하이밍 대사의 직무안에 있는 일을 했다라는 데 대해서요. 아무리 우리가 저렇게 떠들었고 도를 넘었다고 해봤자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질 때 제대로 따지고 혼을 낼 때 제대로 해야지 정부부터 그렇게 못하면서 중국 탓을 할 것이냐. 제가 이건요 정권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퀵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